오늘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선 제가 만든 광고에 썼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소의 더 불이라는 시리즈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 광고였는데요. 이 광고는 광고주한테 팔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고 만든 광고입니다. 실제로 방송되지 못했고요. 혁신적인 회사는 다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구글만 지향하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탄생에서 리처드 파인먼이 말한 다음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우선 본질을 알아야 혁신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피카소 작품이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이 안에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한 패션 브랜드의 지명 광고입니다. 사진 속에 한 여인이 이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매혹적인 여인의 모습과 가방에 제일 먼저 눈길에 갑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옮기면 여백에 써있는 짧은 카피가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의 지명 광고입니다. 에르메스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쭉 모른 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예쁜데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니 살 수 없어서 안타깝게 만드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 기업이 던진 카피입니다. 매우 철학적이죠?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70억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쌍둥이조차도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람은 다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간혹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쇼핑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사랑을 하면 낭만을 생각하고 남자는 섹스를 생각하죠. 어느 나라든 모든 아이들은 차를 타고 2시간만 지나면 아빠 다 왔어? 라고 묻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본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야말로 everything changes.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짜 본질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죠. 돌아보면 인류는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에 1350년대에 살던 사람이 그때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1850년에 환생했어요. 그렇다면 사는 게 많이 힘들까요? 그 시절에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비슷했어요. 신분이 낮으면 걸어 다녔을 것이고 높으면 말을 탔을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500년 동안 얼마나 변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 100리 이내에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게 그 시대죠. 500년이 흐르면서 왕조는 바뀌었지만 사회를 지배하는 도덕적 규범이나 과학의 발전 속도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1850년에 살던 사람이 1950년에 환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낄 것 같습니다. 바퀴를 달고 엄청난 속도로 굴러다니는 쇳덩이, 물에 젖지 않는 고무신이라니요? 아마 기절을 할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고중이 훌륭했던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실제로 처음 고무신이 나왔을 때 조선 사람들의 충격은 대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 새는 집신만 씻던 사람들에게 고무신은 권력이 될 수 있었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이게 1800년대 후반인데 불과 100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나 변해서 중간을 건너뛴 사람이 새 시대에 와서 산다면 사는 게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20세기로 돌아와 봅시다. 1950년대에 살던 사람이 2000년에 왔어요. 어떨까요? 인터넷, 온라인 쇼핑, 휴대폰? 얼마나 복잡하고 어지러울까요? 2000년에 살던 사람이 2020년에 적응하는 것도 아주 힘들 겁니다. 시대가 정말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와이파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나요? 3G, 4G, LTE, 애니팡? 모르면 바보 되죠.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몇 년이나 됐나요? 저는 아직도 와이파이와 3G의 개념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전화기를 처음 놓은 것이 중학교 때였어요. 70년대였죠. 그때 시골에서 고부모가 오셨는데 방에 계시던 분이 전화벨 소리에 놀라 도망을 가셨어요. 만약 지금이라면 더 놀라셨을 겁니다. 매일이 놀랄 일이죠. 변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런 급변의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들 중 하나가 저처럼 광고하는 사람들입니다. 10년 전쯤 제가 잘자 내 꿈꿔라는 카피의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패러디만 몇백 개 가까이 나왔습니다. 잘자 내 꿈꿔, 잘자 개 꿈꿔, 내 꿈은 내가 꾼다, 정치인들의 큰 꿈꿔까지. 전 국민이 다 한 번씩 하는 말이 됐어요. 그런데 잘자 내 꿈꿔가 대단히 아이디어라고 섹시한 말이었나요? 아닙니다. 반복 노출의 영향 덕분이었어요. 이정현, 조성모라는 당대 스타들을 내세워 광고를 만들고 당시 많은 돈을 들여 공중파 3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2달 동안 노출시켰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강의를 하면서 잘자 내 꿈꿔 광고 이미지 바로 다음에 보여준 이미지가 꿈깨였습니다. 왜냐? 이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중심 미디어 3사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요즘이라면 정말 그건 꿈깨죠. 요즘 광고를 한다고 하면 젊은 후배들이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TV를 보냐고도 하고요. 실제로 이 자리에 뉴스를 TV로 보시는 분이 있나요? 10년 전에는 모든 의제 설정이 9시 뉴스였습니다. 3대 일간지, 그리고 9시 뉴스면 끝이었죠.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광고를 잘 만들어도 그때만큼의 반응이 안 나옵니다. 10년 전과 똑같이 돈을 쏟아부어 계속해서 노출을 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TV 대신 인터넷을 찾아가면 될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몇 개죠? 블로그들은 또 얼마나 많고요?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로캐스팅의 시대가 됐죠. 4대 매체 중심의 광고는 끝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난파하는 배에 앉아있겠다는 것과 같지요. 강력하던 몇 개의 미디어가 없어지고 전부 개인 미디어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길은 없는 걸까요? 얼마 전에 SBS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미디어의 기득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0년 전 조선일보 기사가 갖던 힘이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 MBC PD의 힘을 지금은 못 가집니다. 소수의 기득권을 대신해 이제 개인의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수 싸이의 열풍입니다. 싸이가 뜬 것이 방송의 힘인가요? 조선일보의 영향력 덕분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유튜브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유튜브는 강력한 미디어일까요?
하루 24시간 동안 올라오는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은 왜 싸이처럼 뜨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강력한 콘텐츠는 미디어가 무엇이 됐든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내부 슬로건 중 하나가 아이디어 퍼스트 미디어 플로어입니다. 아이디어가 먼저입니다. 매체는 그 다음입니다. 광고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뉴미디어, 이머징 미디어, 요즘 뜬다는 SNS에 촉각을 기울입니다. 이건 미디어 퍼스트죠. 그래서는 이 무서운 속도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 무서운 속도의 변화를 따라가야만 하는 광고계에 오래 몸담고 있던 친구와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나눈 대화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웅연아, 너 요즘 새로 나온 SNS 트위터 아냐? 몰라? 그게 뭔데? 그것도 모르냐? 140자로 메시지를 써서 올리고 공유하는 거야. 문자 메시지 같은 거네? 그거랑 다르지. 너 이거 모르면 광고 제대로 못 만들어. 웅연아, 너 페이스북 써봤어? 아니, 그게 뭔데? 자기 계정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고 그걸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들 맺어서 그걸 공유할 수도 있어. 그거 싸이월드 아니야? 그거랑은 다르지. 너 이거 모르면 광고 제대로 못 만들어. 웅연아, 애니팡 재미있지? 아니, 그게 뭔데? 동물 그림판에 똑같은 동물 그림을 맞춰서 없애는 게임이야. 그거 헥사 아니야? 그거랑은 다르지. 이건 네트워크가 돼서 엄마랑 딸이랑 싸우게 만들어. 너 이거 모르면 광고 제대로 못 만든다. 도무지 현재의 디지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나 같은 지지나에게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친구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우리 나이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며 공부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때 막걸리 한 사발을 깨끗이 비우고 잔을 내려놓으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난 그거 못 따라가겠다.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 본질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일까요?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서 퍼갑니다. 강남스타일이 아주 좋은 예죠. 가수 싸이도 처음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빌보드에 진출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남스타일이 성공한 이유는 수많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싸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본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가 뜬 건 현대 미디어의 덕이 아니라 흥이 많은 싸이라는 사람 자체의 본질을 놓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본질이 살아있는 콘텐츠의 힘이 지금 싸이를 만든 거예요.